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자, 두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로 실제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엔탈피의 변화가 0보다 크다는 말은 흡열 반응이라는 의미이고, 즉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물질이 이렇게 있다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열을 이렇게 흡수해야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개라고 하고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위라고 하는데, 개와 주위의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비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커의 상황과 실제 물질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커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엔탈피의 변화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값이죠.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자, 물질이 있으면 반응을 할 때마다 열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비커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비커의 온도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물질들이 열을 자꾸 뿜어내니까 비커의 온도는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A번이 흡열 반응, B번이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평형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을 가한 거예요. 자, 온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을 가하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평형이 깨져버리니까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반응이 진행되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되는지 역반응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 반응이에요. 자, 흡열 과정입니다. 정반응이. 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자극, 온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을 줬으니까 우리는 온도를 낮춰야 돼. 자, 정반응이 진행되면은 여기서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물질 자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극은 비커의 온도를 높이고 비커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비커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비커채로 끓이면 돼요. 자, 그래서 비커의 온도를 증가시켰대요. 그러면 비커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네요. 자, 흡열 반응에서 정반응이 진행되면은 이 물질이 열을 계속 흡수하는 상황이라 비커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거고, 주어진 반응에서 정반응이 진행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평형상수는 원래 거보다는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평형상수 증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평형상수 증가하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발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 온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을 가했어요. 끓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자, 정반응이 진행되면 우리의 물질들이 반응함에 따라서 계속 열을 내뿜어내니까 비커의 온도는 높아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반응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말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 삼산화황이 계속해서 이산화황과 산소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죠.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에서 반응물에 해당하는 두 화학종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평형상수는 어차피 그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정의할 거니까 반응물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새로운 평형상수는 기존의 값보다는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평형상수가 증가할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의 평형상수는 감소할 거니까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온도에서 온도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반응에서 압력을 증가시킬 때 나타내는 반응의 변화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마찬가지 르 샤틀레 원리가 적용되면 되고, 기체의 경우이죠. 압력이라고 하는 자극이 고체나 액체에서는 자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극이라면 해당되는 물질들의 상태는 반드시 기체여야 되고,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면 부피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이 증가된 압력을 우리의 물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입자수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입자수가 늘어났는 자극이 가해졌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돼 라고 르 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자, 입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정반응이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반응이 정반응이라면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입자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한 개로 되는 역반응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다고 해요.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여서 0.1몰 농도의 1리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할 때 암모니아의 이온화 평형상수를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해요. 물에 녹였대요. 자, 암모니아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리고 물은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 0.1몰 농도의 용액 1리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초기 암모니아의 농도, 초기 농도예요. 여기서는 몰 농도로 그대로 씁니다. 0.1몰 농도였습니다. 자, 이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X만큼 줄어들 거고 얘들은 X만큼 늘어나서 결국에는 평형에 도달하면 0.1에서 암모니아는 X만큼 줄고 암모늄 이온은 X만큼 늘어서 각각의 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자, 주어진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평형상수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인 물만 제외하고 나머지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평형상수에 그대로 사용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해서 이 X값을 알려준 상황이 됩니다. 자,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0.1 빼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X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는 암모니아의 농도에다가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 암모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정리를 하면 0.1 빼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그런 거 두 번 곱하니까 제곱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네요. 자, 가장 비슷한 답을 찾아야 하니까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520 도시에서 다음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평형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농도의 단위는 몰 농도가 되겠네요. 자, 평형상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들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분자의 이산화탄소의 몰 농도만 남게 되네요. 이 값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단위는 몰농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